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이제 해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어버이날이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몇 번의 어버이날을 이렇게 챙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후회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후회가 없도록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버이날이라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엄마와 딸이라는 책을 골라봤어요. 엄마와 딸이라고 하면은 뭐 친구처럼 이렇게 뭐 편안한 관계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애증의 관계라고나 할까 뭐 그런 엄마하고 딸을 소재로 한 그런 이제 책이라든가 뭐 영화, 연극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엄마하고 딸의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 풀지 못한 숙제들 그런 거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들어가는 말을 읽어보면은 이 책은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를 잃은 개인적인 경험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를 위로하던 여자들과 주고받은 대화와 함께 나눈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나는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도 세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곳에 없을 때 내 딸이 언젠가 나와의 관계를 되짚어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10명의 여자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요. 나는 내 딸이 그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라며 어떤 여자들이 겪는 것처럼 어머니가 날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절대 내 딸을 괴롭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딸아, 내가 죄책감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단 한 점도 없단다. 이 책의 저자는 폴리 페리라고 교육자이자 방송인이며 현 영국 상원의원이고 공교육, 평생교육 등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1987년 영국 최초로 고등교육기관의 여성 CEO가 되는 등 여성의 사회적 활동, 학대 개척자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 책은 어머니에 대한 책이며 딸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요. 어머니에게서 생명을 받은 딸이 어머니의 삶을 보며 어른으로 여자로 자라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며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죽음과 삶과 죽음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책은 어머니와 딸이 호흡하는 가정과 사회라는 공기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여성성과 여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합니다. 어머니의 딸과의 관계에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여성으로서의 역할 모델입니다. 딸이 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의 꿈을 형성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여자들이 어린 시절로부터 때로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로부터 추억을 더듬으며 어머니를 재발견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재발견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속에 딸이 있었고 이제는 딸 속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결코 쉽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크나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가던 방식이 못마땅한 나머지 멸시에 가까운 태도로 어머니를 대했던 내 인생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그때에서야만 나는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당신은 옥죄는 틀에 갇혀 사셨으나 그 틀을 깨고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딸이나마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바보 같은 희생의 삶을 사신 것이다. 어머니가 영원히 곁을 떠나고 나서야 어머니가 치러낸 희생에 대한 고마움에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왔고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했던 어머니의 재능에 대한 허무함과 동정의 가슴을 에이었다. 장면을 이제 읽으니까 그 예전에 이제 박정자 씨가 열연한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라는 그 연극이 생각이 나는데요. 굉장히 한참 오래된 연극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엄마가 자신의 이제 모든 삶을 희생하고 가난하고 순박한 엄마와 엄마의 이제 이런 삶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이제 길을 고집하는 딸 사이에서 갈등과 고뇌를 다룬 연극인데요. 거기에서도 그 모든 엄마들이 우리 세대의 엄마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살아간다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세대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저도 엄마가 됐고 했지만은 그래 지금 우리 엄마처럼 자식한테 그 정도의 희생을 줄 수가 있을까? 희생으로서의 모든 걸 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돼요. 엄마와 딸은 싸운다, 웃는다, 뭉친다, 경쟁한다.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치유한다. 삶에서 서로를 배제하는가 하며 함께 나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어머니와 딸의 사이는 독특하다. 결코 피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관계이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존중하거나 거부하거나 존경하거나 멸시하거나 어머니는 우리가 처음 경험한 여성성이다. 우리가 최초로 관찰하는 역할 모델이다. 어머니는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자이며 첫 숨을 들이쉴 때부터 돌봐준 자이며 생명과 함께 유전자를 전해준 자이며 우리가 누워있던 자궁이다. 이 책에서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자기만의 언어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함께 그리고 또 따로 산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들려준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추억, 어른이 된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 인생을 대하는 방식에 어머니가 끼쳤던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밀려왔던 강렬한 아픔과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는 어머니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따른 상처의 치유에 대해서도 말한다. 죽음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듯 하나 또 다른 차원의 관계로 넘어가는 건널목이 되기도 한다. 딸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초월하여 새로운 배움을 얻고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머니와의 대화를 주고받는다. 딸들은 계속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어머니는 딸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른이 되었을 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어머니의 정체성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머니와 다르게 되려고 애쓸지라도 어머니를 보며 자신을 찾아간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살기를 바라는 동시에 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모든 어머니들이 늘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주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꽤 영향력 있는 한 여성학자는 자랄 때 우리 엄마는 정말 웃긴 여자로 보였어요. 바보스러운 주부였죠. 그래서 가능한 엄마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딸은 고통스러운 눈물을 뒷밤에 흘리며 내게 고백했다. 난 한 번도 엄마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요. 딸은 어머니가 보여준 여성의 역할 모델을 거부했다. 어머니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오히려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정체성을 형성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중년 여자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 까닭에 어머니의 비밀에 귀 기울여 주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만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곳으로 떠난 후에야 딸들은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편지와 일기에서 실마리를 읽어내고 어머니와 비밀을 나누었던 이들로부터 추억을 끄집어낸다. 오래전 일어났던 일들을 추억 속에서 더듬는다. 이제야 구름이 거친 맑은 눈으로 어머니를 본다. 이것조차도 딸의 이기적인 필요, 어머니를 찾아야만 하는 필요, 어머니가 누구였고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필요 때문에 하는 짓이다. 이 부분을 읽으니까 신경숙 작가의 그 엄마를 부탁해라는 이제 그 소설책이 생각이 나는데요.
엄마가 실종되면서 가족들이 이제 엄마를 막 애타게 찾는 와중에서 엄마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엄마의 삶을 조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에 그 독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도 엄마가 필요했고 나는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다. 뭐 이런 이제 독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소녀였던 시절이 있었고 여자로서의 삶을 꿈꾸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그런 독백이 나올 때 가슴이 이렇게 좀 저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으니까 엄마로서의 삶만을 생각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자식들은 제가 볼 땐 다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엄마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식은 어쨌거나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자신을 먼저 더 생각한다.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운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린다. 함께 늙어가는 모녀는 늙어갈수록 서로에게 더욱 속박된다. 어머니는 이제 여든을 바라본다. 그리고 여전히 둘은 함께 걷고 또 걷는다. 오래된 이야기가 반복되고 원망과 말다툼이 계속된다. 이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어머니와 딸을 서로에게 묶어둔다. 성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딸의 인생에서 둘의 관계가 적응하고 변해야 함을 깨닫는 순간이 자각에서 온다. 딸은 어른이 되어간다. 어른은 스스로 선택하고 실수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성숙한 어머니만이 그리고 이보다 더 성숙한 딸만이 이러한 순간을 감지한다. 시장으로라는 시에서 파보드는 어떤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어머니는 그 순간이 왔음을 알아챈다. 그리고 딸이 어머니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조를 때 슬며시 부드럽게 딸을 밀어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주는 충고는 지혜로서 내가 결정을 내려라. 여기에는 딸이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 동시에 딸을 대신해서 선택해 주기를 거절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거절은 해야 하는 거절이다. 의존적인 어린 시절의 딸이 자연스럽게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돕는 올바른 거절이다. 딸은 책임으로부터 도망쳐 어머니라는 보호의 날개 아래 숨어버리곤 한다. 많은 여자들이 이런 경험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던 시대가 이미 오래전 옛날이 되어버린지도 지금도 그렇게 하려 한다. 심지어 스스로 내린 선택에 대해 어머니를 원망한다. 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그 성격이 독특하다. 그러다 보니 딸들은 어머니에게 대해 때로는 부당하게, 때로는 정당하게 불만과 분노를 품는다. 사랑과 상실의 본질에 대해 생각한다. 흔히 부모의 죽음은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첫 경험이기에 어머니의 죽음은 또한 여자의 무엇인가, 특별히 어머님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딸들을 이끌어간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을 남기는가. 이 책은 딸과 어머니에 관한 책인 동시에 사랑에 관한 책이다.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한 여자들은 자신도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곤 한다. 이러한 딸들에게 어머니, 딸의 사슬이란 짐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자 마이클 리턴은 나쁜 행동의 반복과 계속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딸들은 어릴 적 경험의 실수나 부족을 반복하거나 두렵고 거부하고 싶은 어머니의 일면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 대한 정당화할 수 있는 분노를 표현하고 어른이 된 후 어머니에 대한 용서를 수용할 줄 아는 딸들은 그러한 쳇바퀴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한 어머니 대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린 시절과 사춘기 때 자존감을 발전시키고 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 딸들은 형편없는 어머니 노릇으로부터 영구적 손상을 받게 되는 일이 없고 어른이 된 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또 어떤 여자들은 용서와 이해의 능력이 어머니의 죽음이
후에야 찾아옴을 발견한다. 이 용서와 이해는 부정적 유산을 던져버리고 어머니의 선물인 긍정적인 유산의 부요함을 받아들일 자유를 준다. 마지막 위대한 질문은 죽음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책이기도 하며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딸들이 던지는 질문과 답에 대한 책이기도 하다. 마지막 부분이 강한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 진짜 이 부분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딸의 관계라는 사슬, 그 사슬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수용이 되고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나의 응어리로 남아 있다라면 그 응어리나 화가 또 그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서 나의 딸에게 또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게, 대물림 된다는 말이 참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용서하고 수용을 해야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숙제로 남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이제 가슴에 와닿고, 그동안 뭐 서로 오해와 뭐 이렇게 서운함이 있었다면 이렇게 용서와 화해와 수용으로 이렇게 풀어서 감사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